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를 위한 클릭 와클의 김규현입니다. 벌써 5월이 됐어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래서 저도 이번 주 어린이날이고 정말 계속 행사가 집에서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아이들을 어떻게 즐겁게 해줘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금요일에 제가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그 코로나 예방 주사를 맞았어요, 제가. 되게 걱정을 했고, 이제 뭐 30대 이하의 여성들에게는 뭐 혈전증이 잘 일어난다, 뭐 얘기가 너무 많은데, 다행히도 저는 타이레놀을 조금 계속 먹긴 했지만, 열이 나거나 몸살 기운은 없었고요. 맞은 팔 쪽이 조금 아직까지 아픈 약간 그 정도? 그리고 이 겨드랑이 안쪽이 조금 뻐근한 그런 증상은 있는데, 많이들 말씀하시는 고열과 몸살 기운은 다행히 감사히도 없어서 주말을 잘 넘겼던 것 같습니다. 안남주님, 추러스님, 원빈도 2개, 나도 눈 2개님, 안녕하세요. 네, 추러스님, 저를 부르셨네요. 근데 이게 나이 들면 안 아프다고 그러니까요. 얘기를 해서 저도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가 나이가 들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추러스님,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옷을 잘 입는 것보다는 옷을 되게 좋아해요. 옷 사는 것도 좋아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기들이 크니까 이전에 비해서 인터넷 쇼핑을 줄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빠도 같이 하는 육아라고 해서 육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같이 나누려고 해요. 흔히들 아빠의 육아하면은 너무나도 다 뻔하게 아는 내용들이잖아요. 아빠가 육아에 참여를 하시면 아이가 성장이 더 좋다, 머리가 좋아진다, 뭐 많은 얘기가 있지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좋은지 우리가 알고 이 부분들을 조금 아빠랑 남편이랑 얘기를 하면 아빠들도 더 그러한 부분에 공감을 하면서 조금 육아를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걸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들으시다 보면 나도 저 내용 아는데 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실 텐데요. 한번 같이 정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빠에 대해서 어떠한 기억이 있으신지를 조금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기억에서 아빠는 어떻게 자리 잡고 있으세요? 저는 아빠랑 되게 친하고 아직도 굉장히 친한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저의 첫 기억에서 아빠는 제가 만 2돌, 3돌 고때 남동생이 태어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만 있었을 때 엄마 아빠 사이에서 잠을 자는데 저희 아빠가 이제 잠을 못 이루시고 다리를 이렇게 꼬고 이러는 걸 제가 침대 안에서 막 따라했던 그 기억이 나요. 그 침대에 누워서 그 방이랑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아빠가 굉장히 기억이 나고, 저희 아빠가 그때부터 딸바보셔 가지고 저 어렸을 때 아기 때부터 목욕을 시켜주시면 엄마가 수건을 가지고 이렇게 오게 제가 엄마를 불렀던 그런 기억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의 기억에는 아빠는 그렇게 머리를 빗겨주고 목욕시켜주고 그랬던 되게 친한 아빠로 기억이 있습니다. 정리나님도 오랜만에 뵙네요. 정리나님도 어렸을 때 아빠가 과자를 구워주셨다고요? 정말 아버님이 정말 다정다감하셨네요. 저도 저희 아빠가 라면을 엄청 맛있게 끓여주시는 기억이 납니다. 아빠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세요? 아빠라고 얘기를 하면 제 세대 뭐 저 때만 하더라도 조금 엄하고 가부장적이고 되게 아버지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많이 있는 친구들도 있었고, 저처럼 아빠랑 되게 친한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에 대한 어떠한 이미지를 제가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저의 2 아이들에게도 이러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다라는 생각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남편이랑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빙구 누나님 안녕하세요. 남편과 육아 분담. 요 얘기는 뒤에서 같이 조금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이 부분이 저도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혹시 남자라면 본인이 어떠한 아빠가 되고 싶으신지에 대한 그런 어렸을 때 기억이 있으신지,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음 혹시 아빠가 되기 전이라면 가지고 계신지, 이 부분이 굉장히 내가 아빠에게 어떠한 느낌을 가져야 될지에 대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 또 어떻게 해 줘야 될지에 대한 플랜도 세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옛날보다는 그래도 굉장히 친구 같고, 굉장히 음 엄마만큼의 포션을 차지하고 싶은 게 굉장히 요즘 아빠들의 그러한 쪼끔 생각이신 것 같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아직은 아빠가 그래도 대부분의 일터에 계신 분이 더 많기 때문에, 물론 엄마가 일을 하고 아빠가 육아휴직을 내시거나 어 엄마가 일하시는 동안 반대로 아빠가 아이들을 케어하시는 가정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일과 가정에서의 책임, 그리고 그 책임들을 균형을 이루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아빠뿐만이 아니라 일하는 엄마에게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빙구 누나님처럼 남편과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늘 남편이랑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왜냐하면 저도 일을 하고 남편도 일을 하고, 근데 남편은 저보다 상대적으로 더 바쁜 일을 하기 때문에 과연 내가 어디까지를 기대해도 되고, 어디까지 남편도 어 부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육아의 어떠한 부분을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빠는 언제부터 아이들의 육아에 참여를 하면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늘 고민을 하잖아요. 요 부분을 조금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논문들도 찾아보고 문헌들도 찾아봤지만, 어쨌든 아빠가 적극적으로 육아하는 아이들은 이러한 부분들이 좋대요. 영양 식이 상태가 그렇지 않은 아빠 밑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좋고요. 운동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남성이라는 그러한 어 성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전에 주거 환경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때 아빠가 있는 가정의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가정에 비해서, 그리고 또 아빠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아이들일수록 더 육체적인 활동을 더 많이 한다. 어떻게 보면 엄마보다는 아빠가 더 에너지가 넘치나 봐요. 근데 이거는 남자라서라기보다는 참 많은 가정들이랑 얘기할 때 아빠는 주로 몸으로 놀아주는 역할들을 더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조금 저도 이전에 했었는데 문헌에서 다시 계속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더 잘 노는 모습, 더 잘 적응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읽는 능력을 포함해서 학습 능력도 더 우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훈육 부분에 있어서도 엄마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 아빠가 적극적으로 육아를 하는 아이의 경우에서 훈육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이 더 좋고 효과도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훈육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상대적으로 아이들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무섭게 혼내고 제가 더 훈육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아이들이 우리 집에서 정하는 몇 가지 룰들을 정말로 많이 어겼을 때, 그럴 경우에서는 아빠가 같이 훈육을 하는 편이고요. 오히려 제가 훈육을 하면 아빠가 뒤에서 아이를 달래주고 아이에게 조금 더 안정감을 주고, 또 엄마에게 이렇게 하자고 조금 팁을 주고 이렇게 하는 편인데, 이거는 저희 아이 공부 선생님이 좀 가르쳐 주신 팁이에요. 왜냐하면 어쨌든 엄마는, 저희가 이러잖아요. 때려 죽여도 엄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때리고 무섭고 버려도 엄마는 엄마라는 거죠. 영원히 엄마라는 존재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대체를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본딩이 엄마보다 약한 아빠는 착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엄마가 악역을 담당을 하는 게 이러한 훈육에 있어서도 조금 더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또 훈육을 했을 때 아이들의 마음이, 감정이 풀어진다거나 엄마나 아빠에 대한 그런 속상함이
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엄마가 아빠보다 너무너무너무너무 바빠서 굉장히 아빠가 같이 있는 시간이 엄마보다 훨씬 많은 그러한 가정을 제외하고는 저처럼 모든 훈육은 엄마들이 조금 더 세게 담당을 하고 아빠가 아이를 풀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이제 아빠의 육아를 언제부터 시작을 할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주산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들이 뱃속에 있는 시기. 그때부터 육아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빠가 입덧을 같이 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쿠바드 증후군이라 그러더라고요. 임신 중인 아내와 함께 아빠도 역시 다양한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증상을 보여서 머리가 아프다든지 어지럽다든지 메스껍다든지 어떠한 음식이 좋고 어떤 음식이 싫고 막 식욕이 폭발적으로 는다든지 이러한 입덧하는 아내와 같은 증상들을 아빠가 겪는 것을 쿠바드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은 아빠가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아이가 생기는 그 순간부터 참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출생할 때 아빠가 계속 출생 과정에 같이 있고 적극적으로 같이 개입을 하는 경우에서 그렇지 않은 아빠의 아이랑 비교를 했을 때 아이가 만 5세가 됐을 때 아이와 보내는 시간, 그러니까 아빠가 아이와 보내는 시간과 아빠가 출생 시에 같이 있었느냐는 되게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라는 연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빠가 임신 기간 동안 굉장히 적극적으로 모든 것들에 참여하는 것. 특히 뭐 엄마가 산부인과 방문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이의 어떤 용품을 사러 간다든가 여러 가지 뭐 그러한 그 출산 준비를 하는 모든 과정 중에서 아빠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같이 한 경우에서는 그렇지 않은 아빠에 비해서 조산, 그러니까 빨리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태어났을 때 아이가 사망하는 사망률도 감소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임신 기간 중에 아빠의 그리고 정신과적 문제나 스트레스는 아이가 36개월쯤이 됐을 때 아이의 감정적인 문제와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임신 기간 중 엄마가 배에 아기를 품고 있는 엄마의 역할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함께 같이 아기를 만들었고 그리고 아기를 같이 키우게 될 아빠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아이를 임신을 해서 병원에 가고 물건을 사고 아이의 모든 것들을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출산을 하는 그 진통을 하는 모든 과정에 아빠가 같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서 아빠는 뭘 해야 될까요? 아빠는 일단은 아내의 몸과 마음의 변화를 이해하고 필요한 것들을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뭐 제가 여러 SNS나 매체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도 봤어요. 엄마가 출산하는 과정을 아빠에게 경험을 시키는 무슨 장치 같은 게 있다면서요. 배에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여자가 배가 점점 나오고 몸이 피곤해지고 뭔가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고 정말로 배가 막 커지고 막 살이 트고 내 몸의 모든 것들이 변하는 모습이 어쩔 때는 되게 신기하고 감사한 경우도 있지만 어쩔 때는 여자의 입장에서는 엄마가 되어 간다는 그 감사와 감격보다는 여자로서의 내가 없어진다는 부분도 같이 존재하는 거는 맞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이해해 주고 그러한 부분들을 아빠가 끊임없이 엄마를 서포트해 주고 채워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아기에 대해서 사랑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결국에는 아빠가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계속 말을 걸어 주고 인사를 하고 책을 읽어 주고 그다음에 엄마 뭐 배를 마사지를 하면서 대화를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 아기가 6개월이 되면 목소리를 인지를 하고 들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배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빠가 끊임없이 아이와 교감을 하고 비록 아이가 밖으로 나와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교감은 할 수 없지만 배 안에서도 아기에 대한 사랑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아빠가 꼭 명심하고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아빠가 읽어주는 동화책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책을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로 요즘 20-30 대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집안일은 남편이 도와주는 게 아니죠. 집안일은 남편이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때만 해도 "남편이 일을 도와줬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는 남편이 일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엄마들도 일하는 엄마가 많기 때문에 가정의 모든 집안일은 남자가 같이 나눠서 하는 거고, 분명히 남성과 여성의 생리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 그리고 여러 가지 전통적인 역할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이 쪼끔씩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거보다는 뭐 예를 들면 힘을 많이 쓴다든지, 아니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면 시간이 많은 사람, 먼저 들어온 사람, 이런 식으로 요즘은 굉장히 잘 분업을 하는 것 같은데, 특히 쓰레기 버리고, 왜냐하면 쓰레기 버리러 갈 때 냄새 굉장히 심하잖아요. 여자들은 임신하면 냄새에 되게 민감해지기 때문에 특히 음식 쓰레기를 포함한 모든 쓰레기는 남자가 버려주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집안 청소, 왜냐하면 쭈그리고 숙여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보갑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남자가 좀 도와주시고, 특히 장 보는 것 많이 들고 움직임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아빠가 적극적으로 같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무거운 곳에 있거나 높은 곳에 있거나 무거운 짐을 들거나 옮겨야 되는 경우도 반드시 남자들이 같이 도움을 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구랭커님 안녕하세요. 0200 미니님, 고촌 날다람쥐님도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촌 날다람쥐님의 질문도 조금 뒤에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제 아기가 태어났어요. 응애하고 태어나서 신생아기를 조금 살펴볼게요. 아빠는 엄마와 거의 비슷하게 아이들과 소통을 할 수 있고 정서적인 교감도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이러한 모든 육아는 여자가 하는 거다. 왜냐하면 여자가 안에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빠는 엄마보다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어떤 교감이 잘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실은 아빠도 엄마와 동일하게 아이들과 소통을 할 수 있다라고 많은 연구들에서 밝혀져 있습니다. 아빠가 놀아주는 경우는 엄마가 놀아주는 경우에 비해서 놀이가 더 자극이 되고 또 활기차게 놀아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아빠가 놀아주는 모양과 엄마가 놀아주는 모양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엄마는 여자고 아빠는 남자라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살아온 여러 가지 방식들, 저만 해도 굉장히 여자는 인형을 갖고 놀고 남자는 로봇을 갖고 논다라는 그런 옛날 그런 식으로 커왔기 때문에 자기가 놀아왔던 방법으로 아이를 더 놀아주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아빠가 더 몸을 많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빠와의 교감은 특히 아이에게 탐색 능력이라든지 독립성을 굉장히 잘 키워주는 장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반면 엄마와의 교감은 아이에게 안정감과 균형감을 준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포함을 시키지는 않았지만 아이와 교감을 할 때 아빠와 엄마의 뇌 안에서 자극이 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르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극이 되는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보여지는 현상과 여러 가지 감정 교류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빠의 교감은 탐색 능력이라든지 독립성을 키워주는 쪽으로 조금 더 영향을 미친다면, 엄마와의 교감은 아이에게 안정감과 균형을 주는 쪽으로 조금 더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렇다고 엄마와 교감을 한다고 탐색 능력이나 독립성이 키워지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이쪽이 조금 더 발달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MRI를 통해서 이러한 연구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다음에 또 이런 주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이제 영상이랑 이런 것까지 가져와서 조금 얘기를 드려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생아기의 아빠는 아이와 교감을 충분히 많이 해주세요. 근데 이거는 또 거꾸로 얘기를 하면
맨 마지막 줄에 있는 것처럼 엄마는 아직 손목을 많이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사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 플러스 엄마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기저귀를 갈아준다든지 뭐 수유하는 것,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외국인 진료소에 있잖아요. 되게 신기한 게 아빠가 아이들의 기저귀를 갑니다. 방에 들어올 때 엄마는 빈손으로 들어오고 아빠가 유모차를 밀거나 아빠가 아기를 안고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 사람인지 그걸 보고 처음에는 되게 '오 더 많이 아빠가 저렇게 많이 하네.'라고 얘기를 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날다람쥐 님 왜 손목을 많이 쓰면 안 되냐?"라고 하는데 어 아기가 나오는 여러 과정은 여자의 몸이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뭐 면역학적으로 보면 우리 몸에 내가 아닌 거가 있을 때 우리는 항원 항체 반응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역 반응으로 그걸 제거하려고 하죠. 근데 여자 몸에 내 거가 아닌, 물론 아기는 반은 제 거긴 하지만 내가 아닌 어떠한 다른 생명체가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내 면역 체계가 쪼금 일부 변한 거죠. 내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걔는 공격을 하지 않는 거예요. 면역학적으로 변하고 아이를 출산을 할 때가 되면 모든 뼈 마디마디가 조금 헐거워진다, 늘어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조금씩 변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호르몬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손목이 약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조금 인종마다의 차이도 있는 것 같은 게, 제가 옛날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태리에서 음악 공부를 하다가 아기를 낳았는데 이태리 병원에서는 아기를 낳자마자 오렌지 주스를 주고 찬물로 목욕을 하라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우리나라 아시죠? 한여름에 아기를 낳아도 내복을 입힙니다. 뭐 "풍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이태리에서 산후 관리를 하고 오신 분들은 "몸이 너무 안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할리우드 누구 뭐 어떠한 여배우가 아기를 낳았다. 뭐 아기 낳은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이만한 바시넷 아기 이렇게 한 손에 들고 한쪽에 스타벅스 컵 들고 이만한 굽 신고 청바지 입고 걸어가는 할리우드 엄마들 사진 많이 보셨죠? 그 드는 바시넷이요, 무게가 거의 10kg 가까이 돼요. 거기에다가 아기 무게까지 합치면 거의 한 13-14kg는 적어도 되거든요. 근데 저도 그거를 이렇게 팔에 끼기가 굉장히 힘든데 아기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서양 인종은 그거를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다르구나.'라고 느꼈는데, 어쨌든 그러한 이유로 손목을 많이 쓰면 쪼끔 나중에 가서 특히 겨울철에 손목이 아픈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서도 첫째 때는 그래도 잘 쉬었는데 둘째 때는 집에서 산후 관리를 하면서 둘째를 신경 쓰고 큰애 때문에 큰애 눈치 보면서 큰애랑 놀아 주고 해서 손목을 굉장히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가끔 인제 겨울철이 되면 손목이 욱신욱신 시리고 비가 올 때 손목이 아프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목을 많이 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요건 그런 얘기고, 어쨌든 아빠는 기저귀를 갈아주고 수유하는 모든 과정, 예를 들면 엄마가 모유 수유를 하면은 아빠가 할 일이 없지 않나요? 아니요. 모유 수유를 할 때 엄마가 모유 수유를 준비해야 되는 굉장히 많은 과정들이 있거든요. 수유 쿠션을 가져온다든지 엄마가 뭐 전몸살이 걸릴 수도 있고 뭐 아기 밑에 턱받이도 가져와야 되고 트름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아빠가 같이 해 주실 수 있어요. 뭐 분유를 타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모유 유축해 놓은 게 있다면 그걸 데워서 넣어서 갖다 주는 것, 이 모든 과정들을 아빠가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욕을 같이 시켜 주고 로션을 발라 주는 것도 마사지를 하면서 아이에게 말을 해 주고 이렇게 컨택이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잊어버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논문에서 특히 요즘 캥거루 케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특히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쪼끔 상태가 너무 위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렇게
위통을 다 벗고 아이에게 스킨 투 스킨으로 안고 있는 그런 케어를 한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훨씬 결과가 좋더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요즘도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같이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되고요. 영유아기가 됐어요. 3세가 되면 아빠와 아이 커뮤니케이션이 더 발전적인 언어 발달을 예측하는 의미 있고 특별한 지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와 아이가 커뮤니케이션이 더 많을수록 아이의 언어 발달이 더 발전적으로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있는 과학적 근거 중에 하나는 엄마는 이야기를 들려줄 때 아이에게 더 친숙한 단어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맘마, 뭐, 쉬하자, 응가하자, 뭐, 저도 아직도 아이들에게 어디 외출을 할 때 쉬하했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빠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화장실 갔다 쉬했니? 오줌 넣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새로운 단어들, 아이들에게 조금 더 새로운 단어들을 소개시켜주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했더니 제 친구가 아빠들은 그냥 자기가 쓰는 말을 너무 배려 없이 쓰네라고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아빠가 조금 더 아이의 언어를 쓰지 않는 게 또 새로운 좋은 측면도 있다는 거를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고요. 아빠가 운전도 해주고 놀아주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준 아이들일수록 9세가 됐을 때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도 정신과적 문제가 훨씬 덜 나타난다라고 많은 연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동기 이전에 학교 가기 전에 아빠랑 많이 노는 아이들일수록 행동 장애 같은 것도 덜 나타나고 사회적인 적응 역시 더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아빠가 이제 개입을 했을 때 더 좋은 여러 가지 영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건 참 재밌는 게 엄마가 어쨌든 우울한 성향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우울증이 있을 때 아빠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 경우에서 아이들이 이 엄마의 부정적인 영향을 덜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엄마의 네거티브한 면을 아빠가 커버를 해줬을 때 그 영향이 굉장히 적게 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빠는 신생아기가 지난 아이들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몸으로 실컷 놀아주세요. 결국 제가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신생아기, 주산기 보면서 엄마의 사는 우울증은 정말로 내가 여자로서의 어떠한 모습이 바뀌고 내 호르몬 때문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 것도 굉장히 크지만 또 하나의 큰 요소는 아빠의 요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의 역할은 애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꾸준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를 더 많이 안아주세요. 아까 앞에서도 스킨 투 스킨 이 컨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말을 자주 해주고 표현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지 모를까요? 알죠. 하지만 모든 관계가 그렇잖아요. 이게 말에는 힘이 있고 말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의 능력이 있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얘기를 안 하고 몸으로만 보여주는 거, 뭐 집에 돈을 벌어다 주고 어떠한 그냥 존재만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표현을 더 많이 한 아이들일수록 더 깊이 그 사랑을 느끼고 그것을 또 다시 자기 밑에 때에게 표현할 수 있는, 밑에 때뿐만이 아니라 자기 친구들과 또 이웃에게 표현할 수 있는 아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긍정적인 아이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은 긍정적인 사회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파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청소년기가 됐어요. 청소년기가 되면 아빠의 관여도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요즘 오은영 선생님이든 어떠한 아이들을 컨설팅하는 것에서든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빠가 청소년기부터 개입을 해서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아니 이제 와서 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적질이야? 아니 언제부터 자기가 내 삶에 관여를 했다고 내가 좀 컸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가? 라고 아이들이 오히려 더 반항감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을 보시려면 주산기에서부터 꾸준히 유지되는 아빠와의 관계에서 더 사춘기에서 더 심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다라는 연속성상에서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아빠의 관여도가 큰 아이일수록 청소년기의 문제 행동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특히 이거는 남학생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요. 청소년기의 우울증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이 있고요. 특히 남학생은 행동의 문제를 더 좋게 하는 부분이 있지만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정신과 문제를 더 감소시켜주는 그러한 작용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지 능력이 향상된대요. 즉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더 아빠가 참여를 많이 한 아이들일수록 더 좋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왜 무슨 천재들 발굴하는 많은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아빠가 굉장히 깊숙이 관여를 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를 천재로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를 제대로 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아빠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범죄를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역할도 있다라고 합니다. 아빠가 일찍 아이들 육아에 관여를 할수록 성조숙증, 제가 이전에 성조숙증 얘기를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성조숙증 위험도 감소를 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동물 실험에서만 증명이 된 건데 아빠 동물의 페로몬에 노출된 암컷 새끼는 사춘기 발달이 지연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에서는 이게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아빠가 일찍 아이들 육아에 관여할수록 아이들의 여러 심리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육체적인 활동,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들이 운동을 많이 하고 골고루 잘 먹고 그다음에 건강한 생활을 하는 아이들일수록 조금 더 성조숙증이 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빠가 육아에 관여를 많이 하는 아이들일수록 흡연을 하는 시작하는 연령이 더 늦춰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빠의 전통적인 가장 역할이 있잖아요. 아빠는 집에 돈을 벌어다 주고 우리 집의 기둥이고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어떻게 보면 앞에서도 슈퍼맨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한 가장의 아빠의 역할, 그다음에 뭔가 아빠는 사내답고 힘이 세고 이러한 어떠한 남성성의 롤모델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들에게는 이러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딸이든 아들이든 아빠라는 존재는 엄마처럼 나를 똑같이 돌봐주는 사람, 케어기버의 역할이 있고 그다음에 나의 친구, 그리고 요즘 이 유튜브가 있다 그러잖아요. 아빠가 일찍 돌아가신 친구들을 위해서 뭐 넥타이를 어떻게 매는지, 뭐 면도는 어떻게 하는지 이러한 부분을 가르쳐주는 아빠의 유튜브가 미국에서 되게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아빠가 굉장히 선생님으로서 가르쳐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육아를 하는 아빠로서의 롤모델이 되어줘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청소년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청소년기 이전부터 아빠와의 관계가 좋아서 물론 저도 아빠의 관계가 너무 좋았지만 사춘기 때 아빠가 살짝 미웠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잠깐의 어떠한 그런 감정적인 플럭추에이션은 있지만 결국에는 아빠와의 강한 본딩 관계가 저는 엄마니까 저런 아빠가 돼야지라기보다는 나도 저런 부모가 돼야지에 굉장히 큰 역할을 아빠가 해줬던 것 같고 나는 나중에 애를 키우면 우리 남편이 이러한 아빠가 될 수 있게 조금 더 도와야 돼, 분위기를 만들어줘야겠다. 우리 아이들도 내가 아빠에게 갖는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들을 우리 남편도 아이들이 우리 남편을 봤을 때 느낄 수 있게 나도 많이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렸을 때부터 꾸준한 역할이 청소년기에 있어서의 많은 롤모델과 그리고 아이의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들을 같이 상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 결국 이 아이는 사춘기, 청소년기를 거쳐서 성인이 됐을 때 정말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결혼을 해서 아빠가 되든 말든에 상관없이 결국에는 이 아이가 하나의 인격체로서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데 하느냐에 있어서 이 모든 책임이 엄마에게 있는 게 아니라, 아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엄마와 아빠가 함께 만들어가는 육아에 있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아이랑 보내는 모든 것들이 엄마 탓에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엄마와 아빠가 같이 만들어가고 엄마 아빠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부분에 있어서의 육아가 굉장히 강조돼야 되는 요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수 상황에서의 아빠의 역할도 조금 지켜볼게요. 그래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류마티스 관절염, 아니면 여러 가지 무슨 신경계 쪽 질환, 뭐 뇌전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면역 질환들, 이런 아이들에서 아빠가 역할이 더 많을수록, 아빠가 역할을 강하게 할수록 치료에 대한 수능도가 더 높고 정신적 문제가 덜 생긴대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은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아빠가 참여를 많이 하는 경우에서는 문제가 덜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건강 상태의 호전도 굉장히 더 좋고 더 좋은 상태의 유지가 더 잘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니큐라고, 그래서 결국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 입원한 아이의 아빠가 더 많이 치료 과정에서 관여를 할수록 이 아이가 만 3살 정도가 됐을 때 인지 능력이 더 우수하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부정적인 영향들에는 결국에는 아빠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반 이상의 역할들을 아빠가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래요. 매 발달 시기마다 아빠가 해주는 역할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아빠가 모든 시기에서 똑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육아는 함께 하는 것이라는 거를 엄마 아빠가 같이 인지를 해야 되고, 아까 이제 얘기를 하셨지만 엄마와 아빠가 육아관이 반드시 같을 수는 없어요. 교육관이 같을 수도 없고, 저도 저희 남편이랑 일맥상통하는 교육관이 있는 경우도 있고, 저는 이랬으면 좋겠는데 남편은 이랬으면 좋겠고, 조금 다른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느 한쪽에 옳고 그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러한 방식으로 자라왔고 그래서 이게 옳다, 또는 내가 이러한 방식으로 자라서 이게 나는 싫다의 어떠한 내 기준인 거지, 이게 절대적인 기준도 아니고 아이들마다의 조금씩 그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아이를 놓고 엄마와 아빠가 같이 이러한 육아관과 여러 가지 교육관을 맞춰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모든 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엄마와 아빠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 엄마 아빠뿐 아니라 혹시 아기를 봐주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할머니든 할머니 할아버지든 아니면 뭐 고모 이모 뭐 친척분이든, 또는 이제 가사도우미 분이 육아를 같이 담당을 해주시든, 어떠한 방법이든지 이 모든 사람들이 같이 적용을 하는 룰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저보다 되게 많이 바쁜 여자 교수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특히 이제 시부모님이 봐주시는 경우에서는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더 어렵죠. 내 엄마 아빠가 나랑 조금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엄마 아빠 나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시부모님인 경우 또는 이제 장인 장모님 경우, 상대방의 부모님인 경우에서는 그렇게 내가 내 부모에게 얘기를 하듯이 자유롭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골이 더 깊어지면서 결국에는 여러 가정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봐주시던 간에 거꾸로 조금 물어봐 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봐주신다? 아들, 딸, 며느리 사위에게 어떻게 뭘 해줬으면 좋겠냐 더 많이 물어보고 더 그들의 생각을 존중을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결국에는 서로 상호 보완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하는 부분, 아빠가 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르고 이 부분이 교집합이 있지만 여집합도 있기 때문에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하나로 만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엄마와 아빠의 같은 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준비를 하면서 제가 많은 논문들을 읽었는데 거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은 편부모 가정들도 늘고 이게 뭐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은 전통적인 방법이 아니라 예를 들면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낳아서 엄마 아빠가 같이 살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제 뭐 이혼 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빠가 같이 살지 못한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같이 살지 않더라도 아빠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면 이러한 효과를 같이 볼 수가 있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면서 만약에 정말로 엄마가 혼자 키우는 아이라면 이러한 역할을 다른 집안의 남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할아버지, 삼촌, 고모부, 이모부 어떠한 다른 남자가 물론 아빠만큼 해줄 수가 당연히 없지만 그러한 가치관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심어주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200 미니님 룰은 필요한 거 맞아요. 룰이 필요해요. 조카가 집에만 왔다 가면 버릇이 없어지는 남동생. 그렇죠. 아빠는 왜 그러냐고. 맞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보면 외가댁에 가면 딱 알아요. 그래서 저 외할머니가 아직 살아 계신데 왕할머니한테 가면 되는 게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8시가 넘으면 뭘 못 먹게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 큰아이가 배 아프다는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해서 뭘 늦게 먹고 자면 소화가 덜 되고 배가 부대끼는 그 느낌이 싫고 그다음에 저희 아이도 인제 초등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조숙중을 되게 조심해야 되는 나이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쪼금 조심을 해서 저녁 먹으면은 간식을 안 주는데 외가댁 가면 왕할머니 방 가면 그렇게 할머니가 입이 심심하시니까 과자들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먹는데 집에서는 만약에 과자를 먹고 싶으면 굉장히 예의 바르게 저에게 물어보면서 "먹어도 되냐?" 자기가 치카를 할 거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할머니랑 있으면 되게 그거를 잘 피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과자라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지만 미니님 말씀처럼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의 일관성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남동생분이 집에 오셔서 우리는 근데 이게 100% 모든 걸 똑같이 해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에서 중요시 여기는 3가지에서 5가지 정도 꼭 이거는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에서는 어른한테 인사 잘하기, 그다음에 존댓말 쓰기, 식사 예절 잘 지키기. 이 3가지를 꼭 모든 집에서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테레비는 밥 먹으면서 절대 보지 않기. 그리고 뭐 있는데 요 4 개가 지금 제가 생각나는데 이거는 반드시 어느 곳에서도 지키게 하고 있어요. 핸드폰, 어른의 스마트폰 보지 않기.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 같이 공유를 하고 그래서 어디 써 놔서 이렇게 붙여 놓는다든지 이렇게 해 주시면 아마 조금 더 서로도 편하고 아이들에게도 상기를 더 잘 시켜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예를 들면 뭐 주말 부부라든지 아니면 외국에 계신다든지 또는 직업이 뭐 그런 직업들 있잖아요. 당직이 많은 직업. 예를 들면 뭐 저희 남편처럼 외과 의사라든지 경찰, 군인, 뭐 의료진들 여러 가지 직업에서 아빠가 일찍 퇴근할 수 없는 상황인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난 정말 죄책감을 가져야 되나? 이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결국 시간 자체보다는 가치 있는 시간의 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편 스마트폰 얘기도 했지만 그래서 저도 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집에 가면 핸드폰을 소리 나게 해서 방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전화 왔을 때 전화를 받고 그 외에는 뭐 SNS를 한다거나 친구랑 카톡하는 거를
아이랑 노는 시간에는 되도록 하지 않고, 그다음에 놀 때는 같이 테레비를 보기보다는 예를 들면 게임을 해도 같이 하고, 저희 집에는 이제 요즘 제가 어제 딸이랑 너무 재밌게 한 거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를 하는데 그거를 그렇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생각보다 아이들이 재밌어 하는 부분들은 엄청 대단한 놀이가 아니라 정말로 작은 부분들을 하지만 엄마 아빠가 나와 똑같이 눈높이를 맞춰서 나와 같이 놀아준다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은 굉장히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게임을 같이 하는 거, 뭐라 그러죠? 이런 도불이나 이런 거를 뭐라 그러는지 갑자기 까먹었어요. 그런 게임들, 게임 같이 하고, 컴퓨터 게임이나 이런 오락도 아빠 엄마가 같이 하면 좋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서는 댄스라고 춤추면서 운동하는 것도 같이 하고, 맞아요. 보드게임. 희미님 감사합니다. 보드게임 굉장히 같이 하고, 그다음에 카드게임도 같이 해요. 그래서 요즘은 보드게임도 빌릴 수가 있고, 당근마켓에도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레고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놀아주시는 거가 제일 중요하고, 노는 시간만큼은 충분히 흠뻑 놀아주신다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아이랑 같이 너 레고 해. 나는 아빠 중요한 거 하고 있어. 엄마 중요한 거 하고 있어. 그래서 옆에서 물론 없는 것보다는 옆에 있는 게 나아요. 하지만 그 시간에 같이 놀고 있는 거는 핸드폰을 보거나 다른 거를 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같이 있다고 느끼지 않을 것 같아요. 공간에 있는 것과 같이 뭘 하는 건 굉장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같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빙구 누나님, 남편과 육아 분담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남편과의 육아 분담은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생각하는 육아와 남편이 생각하는 육아를 같이 얘기를 하고 내가 어떠한 부분을 할 수 있는지 상대가 어떠한 부분을 할 수 있는지를 같이 적어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그래서 저희 집은 이랬어요. 제가 늘 들어왔기로는 저희 아빠가 레지던트를 하실 때 제가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오프여서 집에 오면 엄마는 그날 밤 주무시는 거, 밤에 제가 깼거나 하면 기저귀 가는 거, 우유 먹이는 거 저희 아빠가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오신 환자분들을 보면은 아빠가 밥을 다 하더라고요. 이유식도 아빠가 하고 밥은 아빠가 담당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엄마가 요리를 더 잘한다? 엄마가 하면 되죠. 엄마가 더 운동신경이 좋다? 그럼 엄마가 아이들과 이러한 놀이를 더 하면 되고. 그래서 육아 분담이라는 것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절대적인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시간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같이 정하고 조금 스케줄표를 아예 우리 옛날에 공부하는 거 짠 것처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내가 뭘 하고 당신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뭘 하고, 예를 들면 내가 육아를 하는 동안 당신은 오늘 저녁을 차리고 설거지하고 음식들을 갖다 버려. 이런 식으로 남편과 아내가 자기의 역할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퇴근하면 도와줄게. 그 전까지는 네가 다 해. 이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육아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서 조금 상의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워낙 바쁘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는 뭘 할 거기 때문에 당신은 뭘 어떻게 해줘요? 라고 저는 되게 구체적으로 부탁을 하고 남편은 나는 뭐가 되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할게. 그래서 저희는 애가 둘이라서 가끔 요즘은 코로나 전에는 잘 그랬는데 저는 둘째 아이를 데리고 아빠는 큰아이를 데리고 자기네가 원하는 걸 몇 시간 동안 하다가 저녁 먹을 때 만난다거나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내가 온전히 흠뻑 사랑받고 있다는 거를 느낄 수 있게, 혹시 아이가 둘이시라면 이러한 팁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나 혼자 아빠를 독차지하고 싶은데 엄마를 독차지하고 싶은데 이런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바꿔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고랭커님, 네, 중국 에서 오신 아빠들이 다 이유식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100%는 아니지만 제가 만난 환자분들은 다 아빠가 하셨었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근데 원래도 중국 남자들이 요리를 잘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물어봤더니 원래 중국에선 아빠가 한다고라고 그분은 저한테 얘기를 하셨었어요. 고촌 나자란지님, 자녀 성별 관계없이 아빠가 육아를 적극적으로 하면, 그렇죠. 육아를 적극적으로 하면 성별에 관계없이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고, 뒤에서 아까 조금 뒷부분에서 뭐 예를 들면은 청소년기에는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행동의 문제가 덜 생긴다. 여자아이들 경우에는 정서적인 문제가 덜 생긴다. 이러한 살짝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다고 아빠가 관여했을 때 남자아이들의 정서적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그건 또 아니거든요. 똑같이 하지만 이쪽에 조금 더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엄마 아빠 훈육 방식이 너무 다르면 자녀들이 부모 한쪽으로 기울여서 편애하는 현상도 있을 수 있죠. 자기가 편한 사람한테 더 익숙해지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하지만 아이들은 옳고 그름보다는 나에게 편한 것, 나에게 좋은 것으로 더 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제가 엄마 아빠가 똑같아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신에 혼낼 때는 조금 엄마가 더 엄한 역할을 하시는 거는 중요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를 하면서 저희 집을 다시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시청하신 많은 예비 아빠들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아빠이신 분들 너무 지금도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조금 부족했구나라는 게 느껴지신다면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엄마들도 육아가 내 혼자 해야 된다는 그러한 무거운 짐보다는 요거를 같이 아빠랑 얘기를 하면서 당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